은행들이 리스크를 떠넘기고 금융 안정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혀 상당한 위험 이전에 포함되는 자산의 품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안전하다 보장된 현금성 자산이라고 여겨졌던 게 사실 부실한 거에 SRT라는 보험을 씌워가지고 고품질이라고 위장한 거. 그래서 그것들과 또 불투명한 거래 때문에 금융 안정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라고. 월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거래 중 하나인 SRT는 은행이 스트레스 받게 될 때 부정적인 피드백 루프를 만들 수 있다. SRT 한번 설명하면요. 은행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 비율이 11%라고 할 때 그 위험 자산,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89%다 할 때 현금성 자산이 전체 자산 11%를 차지하는 건 힘들기 때문에 위험 자산의 5%를 끌고 와가지고 이 5%에다가 SRT를 씌우면 이 부분이 주황색 5%로 바뀌어가지고 6%, 5% 합쳐서 11%가 된다는 겁니다. 근데 SRT가 뭐냐? 이 위험 자산이 폭락을 하거나 부도가 났을 때 SRT가 다 메꿔줄게요 하는 보험 상품입니다. 근데 문제는 SRT를 해주는 보험 회사가 그 보험을 다 돌려줄 수 없게 될 정도로 망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. 그거 망한 데가 리먼이잖아요. 리먼 브라더스. 일반적인 대출도 해줬지만 이런 보험 상품들, 쓰레기 모기지 채권에 그걸 담보해주겠다는 보험 상품도 많이 팔아가지고 그렇게 망한 거죠. 그래서 이 SRT 상품이 되게 인기 있는 거에 대해서, 그리고 이 SRT 거래가 활발한 거에 대해서 IMF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월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거래 중 하나인 SRT를 매수하는 자가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상당한 위험 자산, 그러니까 이 위험 자산에는 주식, 파생 상품, 선물, 옵션 다 포함인 건데 이 위험 자산을 안전한 현금성 자산으로 변신시켜주니까요. 상당한 위험, 주식, 채권, 옵션이 은행 시스템 내에 남아있어도 자본 보장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. 은행 메꿔야 될 필요는 없는 건데 보장해야 되는 그 리스크를 SRT가 더 떠안은 거니까요. 감시기관이 봤을 때 SRT의 사용 증가, 그러니까 부실한 채권도 우량한 현금성 자산으로 변신시켜주는 SRT의 사용 증가는 기본 및 수익성 실적이 약해져서 자본을 유기적으로 구축할 수 없음을 나타낼 수 있다. 정말 은행이 현금성 자산이 많으면 굳이 SRT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. 그래서 반대로 은행들이 SRT를 너무 많이 사간다, SRT를 너무 많이 자산 상품에 끼워서 현금성 자산으로 변신시키려고 한다, 그런 은행들의 시도가 많이 보일수록 은행이 자본을 유기적으로 구축할 수 없음, 은행이 상대적으로 더 부실하다는 지표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한 거네요. 나아가 SRT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은행이 시장의 유동성이 고갈될 경우 사업적 어려움에 노출될 수 있다. 진짜 유동성 고갈되게 되면 SRT를 해주는 회사도 힘들어지잖아요. 그리고 은행은 안전한 자산인 줄 알았던 SRT 씌운 자산들이 사실 안전하지 않을 때 은행은 최대의 리스크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SRT라는 상품으로 유럽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도구가 됐고 미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럼 유럽 은행들이 많이 부러지겠는데? 그래서 이런 이전은 대출 기간의 지불 능력 비율을 더 높여서 더 수익성 있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을 확보한다. 계속 돌려막기 할 수 있는 그 능력치를 키워주는 거죠. 그래서 현재로서는 광범위한 SRT 시장에서 사용되는 풀이 더 높은 품질의 자산인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IMF 보고서에서 금융부문 감독자들이 좀 이런 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 좀 해야 되고 SRT와 은행 규제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투명성 좀 보장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합니다. IMF는 또 기업 레버리지가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. 기업의 레버리지입니다. 회사채를 너무 많이 발행했다는 거죠. 안 그래도 요즘 들어서 HYG 회사채 좀 내려가고 있죠. 또 보고서에서는 해치펀드가 리캐리 트레이드로 8월 5일날 대폭락 때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발견했대요. 우리는 근데 아직